봄봄봄봄봄니다 TV. 이번 영상은 저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바이크 유튜버분들 대상으로 채널 소개 및 피드백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원하신 분들이 적어서 댓글로 피드백을 요청주신 몇 분과 기존의 채널 소개만 하는 컨텐츠를 섞어서 진행해봅니다. 첫 번째는 옴빠 채널입니다. 옴빠? 따뜻한 오빠라는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채널명인데요. 허스크바나 필렌 250cc 바이크를 운영하시면서 2022년 10월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요. 안개가 심하게 낀 날, 그것도 야간에 단체 라이딩을 즐기시며 첫 영상에 막을 여셨습니다. 이렇게 안개 낀 날엔 자동으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BGM, 이거 저만 흥얼거리나요? 공감하는 아재, 아니 형님들은 옴빠님 채널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멋진 영상과는 달리 자막으로만 채워진 구성이 많이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내 일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길지도 않은 시간일 거예요. 마치 이런 피드백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 옴빠님은 바로 다음 영상부터 나레이션 녹음을 해버리시죠. 그러다가 이것 또한 만족 못하셨는지 어때요? 나레이션 말고 또 이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바이크를 타며 실시간 방송 형태의 입도바이 영상으로 진화하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찬호 연기에도 피가 흐르게 할 정도의 청산유수로 멘트를 치시는 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에 최적화되신 것에 저도 자극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뽑아내는 극한의 효율을 저도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옴빠님은 최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이륜차 소음원 지정에 대해 논평을 하시거나 직접 환경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분노한 라이더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주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시즌 오프하지 않고 달리는 것이 상남자 라이더라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조금 작은 헬멧을 착용하시다가 이 사진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혈종이라고 안두기 같은 거잖아요. 이계 혈종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리털 패딩을 비집고 들어오는 칼바람보다 꽉 끼는 헬멧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옴빠님처럼 안경이 김이 서려서 바이크를 타는데 불편하셨던 분들은 데일리 렌즈를 끼시거나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이때 집에 있는 샴푸를 살짝 묻혀서 안경 및 헬멧 스크린을 닦아주시면 김서림 방지제와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옴빠님 영상을 보고 나서 저의 코멘트를 간단히 드리자면 영상의 길이보다는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는 게 영상 지속 시간이 높아져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기에 더 좋을 듯 합니다. 영상 자막의 크기를 좀 줄이고 멘트에 자막을 넣어주시면 내용 파악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워낙에 유튜버로서 역량이 좋으시니 조만간 1만 구독자를 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옴빠, 봅니다TV 채널 중 누가 먼저 1만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말 봤으면. 두 번째는 스탠바이크 채널입니다. 자, 스탠바이! 아니 이거 뭐지? 인트로부터 이렇게 멋지게 뽑아버리면 다른 바튜버들 다 굶어 죽으라는 건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채널일까요? 스타일리시한 라이더들과 인터뷰를 하시고 타고 계시는 모델이 어떻게 돼요? 로얄 엔필드의 히말라얀을 타고 있습니다. 영상과 사진 화보 촬영까지 알짜배기 윈윈 컨텐츠를 뽑아내십니다. 과연 촬영의 결과물은? 지려버리는데요. 일단 얌스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제가 말 안 해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건 패스. 유튜버 얌스님과도 인터뷰를 나누시고 멋진 화보도 촬영하시죠. 이쯤 되면 이 채널의 주인장 유진님의 정체가 매우 궁금해지는데요. 뮤직비디오나 제품 CF를 촬영하는 영상감독이십니다. 스탠바이! 스웨덴에서 일정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최근에는 촬영차 유럽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거의 관광을 간 것처럼 신나 보이셔서 시청자들도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금지된 도시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님과 부조리한 이륜차 복귀에 관해 캐주얼 다큐를 제작하셨는데요. 내용과 영상미 그리고 출연진 섭외까지 뛰어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신 듯한데요. 다들 채널 검색하셔서 시청해보시고 구독하셔서 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바이크 유튜버계에는 3대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님 채널이 아직 구독자 1만이 안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봅니다 채널, 세 번째는 스탠바이크 채널 구독자가 400여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퀄리티를 뽑아내는 스탠바이크 유진님이지만 채널이 왜 노출이 되지 않는 것일까? 제가 다 답답할 정도인데요. 왜 그런가 곰곰이 살펴보니 마구 찍어낼 수 없는 영상의 퀄리티로 업로드가 늦어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지 못한 점, 그리고 구독자가 적을 때에는 영상을 봐줄 사람이 적기에 키워드 노출이 잘 되게끔 유튜브 검색을 통한 유입을 늘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키워드 설정, 즉 제목을 가장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스탠바이크 채널은 그게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해보고요. 지금이라도 지난 영상들의 제목을 수정하여 키워드 검색으로 시청자들을 유입시켜보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세 번째는 모토캠핑 김대장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연예인을 자처하는 김대장님은 텐션이며 컨텐츠 기획이며 남다른 끼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초기에 인터뷰성 컨텐츠를 주로 촬영하시다가 2020년 4월 20년 전 여의도 오토바이 폭주족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클릭하지 않을 수 없는 제목으로 떡상을 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여기 촬영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누구 마음대로 찍냐? 담임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이후에도 인간극장 컨셉의 픽션 다큐멘터리를 통해 배달라이더의 애환을 다루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김대장님은 유난히 핫핑크색을 좋아하시는데요. CRF 250에 핑크로 포인트를 주는 랩핑도 모자라 나중에는 핑크색으로 모두 덮어버리시고 중고로 녀석을 보낸 뒤에는 새로 입양한 아프리카 트윈 역시 핑크 커스텀을 질러버리십니다. 그래도 아프리카 트윈은 역시 불이 달린 모노트리 컬러네요. 너무 예쁘다. 모토캠핑 김대장 채널 이름답게 주로 뭐 혼자 오세요? 혼자 와요. 혼자 온다고요? 대단하시다 진짜. 혼자서도 캠핑을 즐기시는데요. 원래 저는 캠핑은 1도 관심 없었는데 혼자 하는 캠핑은 굉장히 자유롭고 좋을 것 같아서 장비를 한번 알아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만듭니다. 다 같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을 보면 함께하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텐트 색깔도 핑크색인 거 싫어합니까? 김대장님은 직접 몰던 혼다 CRF 250을 시작으로 포르자 750, 랩을 1100, MSX 125, CBR 650 등 혼다 바이크 소개와 야마하 MX 125, XMAX 300, TMAX 560, R3 등 야마하 바이크를 소개하셨고요. 스즈키 GSX S1000G, 하야부사 등 스즈키 바이크도 소개해주셨으며 이 밖에도 생소한 중국 브랜드 보그, 발음 맞나? 300ACX 모델과 짭드방이라 불리는 빅토리아사의 XDV 300, KTM 듀크 390까지 이렇게 다양하고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고 계신다는 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바이크 정보와 라이더 공감 컨텐츠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열아 전지원 채널을 소개해봅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 지원님은 바이크 타는 피트니스 모델이신데요. 할리와 함께 바디 프로필 촬영을 시작으로 클래식 바이크와 인연이 닿으셨는지 로얄 엔필드 클래식 500 모델을 첫 바이크로 유튜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드디어 저의 버킷리스트 바이크 타고 통영 가기. 투어 중간중간에도 모델임을 잊지 않고 멋진 기록을 남기는 모습이신데요. 바이크에 오르시면 주변 행인들의 시선을 독차지해버리십니다. 지원님을 보는 것인지 바이크를 보는 것인지 보는 당사자들도 헷갈릴 텐데요. 저도 여성 라이더 채널을 보고 있는지 피트니스 모델 채널을 보고 있는지 매우 헷갈립니다. 주제에 맞는 영상을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할 형들 1도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엄마 전지원입니다. 한때 운동하는 엄마 전지원이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신 것을 보면 학부형이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네요. 초기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2000년도 초반 80만 화소 카메라를 떠올리게 하는 감성 화질을 보여주시는데요. 마인크래프트로 바이크를 타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희소식 바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아름다운 영상을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직접 운영하시는 짐과 인스타 계정까지 보유하고 계셔서 바로 눈팅 갑니다. 인스타 배지까지 획득하신 굉장한 인플루언서시네요. 이렇게 화려함을 추구하셔서 다른 건 신경 못 쓸 것 같지만 집에서 요리하는 영상도 올리시는 등 편안하고 가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시네요. 집에서 닭갈비를 아주 맛있게, 귀요미 아드님과 냠냠. 이렇게 다양한 영상을 올리시다가 최근 들어서 운동과 바이크 영상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이제 채널명 변경하지 마시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열화 라이프를 오랫동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멋지게 바이크를 즐기시는 지원님께 더 간지나는 라이딩을 위한 꿀팁 영상을 오른쪽 상단에 추천드리오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카붐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붐붐붐 카 붐입니다. 카붐님 채널 리뷰를 준비하면서 유난히 막막함을 느꼈는데요. 그 이유는 400편이 넘는 방대한 양의 영상 때문이었죠. 다른 채널 리뷰할 때도 모든 영상을 다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카부님의 꾸준한 활동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어떤 영상을 봐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돌 때 나도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 아이가? 뭔 도라이 소리야. 가만히 있으라 니는. 이거다. 친여동생에게 장난치는 영상과 보자. 니 나오나. 즉 간접적으로 겪으신 사건 사고들을 소개하는 영상만을 리뷰해보기로 합니다. 끼리 굽었대? 그러면 사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도매는 몰라서. 지인이 중고로 구매한 무사고 커브가 사고차로 의심되는 상황. 아 털리네. 왜 이러노 이거? 엄마 이거 와이카노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 뭐 하는 거고 이거 춤추나 이거 디스코가. 제 목소리 톤이랑은 180도 다른 갱상도 바이브가 겁나 매력적이신데요. 유리병 투척 빌런을 잡는 활동도 하시고 뺑소니 빌런 불박 제보 영상 등 각종 사고 영상으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셨는데요. 특히 카봄님이 좌회전을 하려던 찰나 정면 추돌할 뻔한 영상을 보고 감정이입돼서 스로틀 대신 마우스 휠을 돌릴 뻔했는데요. 내려봐요. 예? 돌았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존댓말을 계속 쓰시는 것 하며 아니 아저씨는 뭐 사고 한 마디 어디고요? 예? 사고 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고 났는 것도 아니라고요? 이걸 참는 당신은 대체 어떠한 삶을 사신 겁니까? 바염 할 게 아니고 차염도 해야 된다. 리액션 해자 친여동생을 바이크에 태우고 쏠쏠한 재미를 보셨는데요. 그래서 2번째는 차량으로 동생 리액션을 짜내버리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잠깐 편의점 들린 사이 동생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언니한테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제가 오빠가 요번에 차를 무섭게 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 몰카를 준비해 오셔서 자동차 화재 상황을 만들어내십니다. 뭔데? 나 한다 그래? 뭔데? 청소리 난다. 소화기. 근데 진짜 연기 난다. 씨발 이거 뭐고?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교훈을 장난기 많고 정 많고 잘 낚이는 카봄님이지만 이 조용히 해래. 존나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넘치는 카봄님의 모습도 응원합니다. 6번째는 보스제이 채널입니다. 대한민국 라이더라면, 아니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이 파격적인 퍼포먼스, 그 주인공이 바로 보스제이님이신데요. 저런 바이크를 몰면 아무래도 연륜이 좀 있으시다는 건데 피지컬은 굉장하셔서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75년생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곧 50을 앞두고 계신데 20대의 외모와 피지컬, 피부 탄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정말 놀라운 관리입니다. 보스제이님의 젊음의 비결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비결은 90년대, 즉 보스제이님이 10대, 20대였던 시절의 감성을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3년 전부터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가 22년 7월 그 사건 이후 구독자가 20배가량 폭발했는데요. 영혼의 파트너 그린님이 운영하는 채널에도 성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이제 출연해서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맥심 촬영도 함께 하시는 등 최고의 궁합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 보스제이님께 물 들어올 때 뭐 하셔야죠? 라고 물으면 노를 젓는 것이 아닌 대형 선박의 프로펠러를 돌린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관심이 쏟아질 때 김포대로에 클럽 폴리스라는 라이더 카페를 오픈하시고 기존에 운영하시던 할리 동호회 보스클럽을 모든 라이더들을 위한 동호회로 확장해버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팀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그런데 포구 도심 속 비키니 라이딩 이벤트가 모두 좋은 일만 불러온 것은 아니었는데요. 대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그런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이거 제정신인 상태에도 그렇게 타는 미친놈은 없다. 마약 좀 갖고 가더라. 단순 악플과 조롱을 넘어 마약 수사기관에서조차 소환 요청을 할 정도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이곳 클럽의 이름은? 여기 이름은 폴리스.
블리스 클럽. 클럽 블리스에 가시면 보스제이님 뿐만 아니라 그린님도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7번째는 곤스터TV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스터입니다. 이번 바튜버 채널 소개 영상 제작 1개월 전에 이미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잠시 쉰다고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2년 8개월간 열심히 달려오신 곤스터님이기에 휴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 영상 편집도 어려운데 이렇게 게임적 요소를 접목하셔서 구독자로 하여금 캐릭터를 키우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기발한 방식을 채용하셨습니다. 발명가 기질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처음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보니 바이크 주차용 아이디어 소품을 만드실 정도로 창의적이셨습니다. 초기에 스즈키 R1000을 제외하고는 스즈키의 하야부사가 대부분의 영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발명가가 소개하는 하야부사의 기능들이 매우 궁금한데요. 이렇게 비상정지가 들어오면 빡세게 막 풀스로틀 갈겨도 됩니다.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뒤로 밀리지 않고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해요. 올류 하야부사의 기능이 굉장히 많네요. 나중에 혹시라도 R차를 타게 된다면 하야부사를 선택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곤스터님의 영상을 보니 생각이 더욱 확고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손재주도 좋으시고 정비 쪽에도 능숙하셔서 셀프 튜닝들도 진행하셨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히 영상을 만들어 주셨지만 열화가 나오는 영상도 빼놓을 수 없겠죠. 구독해주셨나요? 아, 그럼요. 알림 설정. 텐션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시는데요. 지금 되게 멋있어요. 갑시다.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 곤스터님의 열화와의 라이딩 영상을 보며 우주 음향조화의 이치를 또 한 번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굉장히 부끄럽네. 안녕하세요, 현진님.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라이딩하고 식사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한편 하야부사를 모는 커플과도 라이딩을 함께 하셨는데요. 흑부사랑 백부사랑 무려 16살 나이차를 자랑하는 커플입니다. 곤스터님 채널 구독자가 되시면 이쁘고 어린 여친 생길 확률 30% 정도 증가할 것 같은데요. 봅니다TV까지 구독했다? 그럼 70%까지 상승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번째는 젤로의 1인생활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더 젤로입니다. 젤로님은 40대에 바이크에 입문하시고 5년차가 되신 바소년이신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각 라이딩 스쿨의 수강 후기입니다. 미소년 출신의 외모, 차분하고 진지한 목소리, 꼼꼼하게 3대 라이딩 스쿨까지 수료하시며 완벽한 라이더가 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비 라이더가 하는 유튜브 채널은 정보는 풍성하더라도 지루해서 잠이 들어버리 겁나 재밌는데요. 전화가? 오토바이가 타고 싶다고? 너 바이크 타면 무조건 후회한다? 이게 라이더들은 대부분 느끼는 건데 왜 좀 더 일찍 입문하지 않았을까? 꽁트 형태로 라이들만이 느끼는 공감 포인트를 집어주시는가 하면 주말마다 라이더들 스트레스 풀러가 맛집 가서 영양보충 풍경주와 힐링해 회사에서 너무너무 장의력이 쑥쑥 올라 너도 잘돼 회사 잘돼 다른 회사 다 따라해. 오토바이를 권장하는 공익 컨텐츠를 랩으로 찢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또한 라이더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20개나 찾아 센스있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건 자동차들도 넓은 하나의 차로 안에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서로 차간 주행을 권유하는 모습을 포착하셨다는 건데요. 이걸 보니 정체 중인 도로에서는 바이크의 차간 주행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경찰한테 단속되면 젤로님 영상 보고 배웠다고 앞에 있는 전화를 시동켜고 한 자리에 한 분씩. 당시 유행이던 에버랜드 아마존 댄스 음악을 병맛 리메이크 하셨는데요. 이 음악만으로도 바이크에 대한 애정과 라이딩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난기뿐만 아니라 진지하고 계획적인 성격으로 양면의 매력을 가진 젤로님의 바이크 리뷰는 S1000 RR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해봅니다. 또한 바이크로 가기 좋은 뷰 맛집 카페들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커피를 알게 될수록 깊은 맛이 좋아집니다. 여양로 211 하이바다라는 카페에 이어 로드 1950 카페까지 저같은 집돌이뿐만 아니라 웬만한 박돌이들도 잘 모를 만한 핫한 카페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상 내용뿐만 아니라 촬영 스킬과 편집 실력까지 갖춘 젤로의 일윤생활 채널. 앞으로의 컨텐츠가 더욱 기대되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별남의 바이크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남이에요. 별남님은 유라시아 바이크 투어를 목표로 여러 경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2000년 5월 업로드된 첫 영상만 보면 그냥 바이크 투어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특별함을 못 느끼겠는데요. 하지만 별남님은 혼자서 바이크 여행을 떠나거나 모토 캠핑을 즐기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여성 라이더입니다. 임도를 더 잘 타기 위해 강의까지 들으시는 열정까지. 유라시아 횡단 중 어떠한 도로를 만나더라도 다 넘어버리겠다 이런 각오신데요. 특훈을 받은 별남님은 어림도 없었죠. 그래도 실전 임도 주행을 하시며 실력을 많이 쌓으시고 몽골 오프로드 투어에 이어 베트남 투어도 떠나시면서 점점 유라시아 투어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난이도 별 5개짜리 산꼭대기 임도를 열심히 달리시다가 이렇게 중도 포기가 이해될 정도의 난 코스도 경험하십니다. 해외 바이크 투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인 것 같고요. 저처럼 국내 여행도 잘 안 다녀보고 캠핑 좀 재밌겠는데 정도의 생각만 하시는 분들도 간접 모토 캠핑의 느낌을 받으면서 실제 모토 캠핑에 대한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9분의 바튜버 분들 뿐만 아니라 지난 1편부터 5편까지의 바튜버 소개 영상도 확인해보시고 취향에 맞는 분들을 찾아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봅니다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 봅니다TV를 기대해봅니다.